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자, 어제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날만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힘차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야, 이거 또 가냐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조정은 여러분께서 두려워할 대상의 조정은 아니죠. 왜? 어떤 상투권에서 나오는 조정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과열을 시키는 조정, 그런 조정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들쑥날쑥하면서 이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만한 변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요, 짧게 나타나는 조정 흐름 속에서 너무 일일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시장의 기본적인 그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계속 기회는 찾아옵니다. 중간중간에 시장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줬다가 올라가고 조정 줬다가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사실 신규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계시는데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이렇게 좀 시장이 어제 오늘 맞게 흔들게 되면은 상당히 불안해하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뭘 보시냐면은 오늘 어떤 주가가 빠졌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빠졌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 주식을 둘러싼 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그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하루하루의 등락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시장이냐? 그렇지 않고 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시장이냐? 그 부분을 또 저와 함께 오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뭐 0.57% 하락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닥은 이제 덩다리 주가죠. 한 0.81%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큰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토마토에서 11시에서 12시에 마켓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FOMC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약간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슈, 모멘텀 중에 하나가 FOMC 회의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최근에 시장의 이제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연관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뭡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다들 하잖아요. 유동성 장세,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 아닙니까? 초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마땅한 재테크 투자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 유동성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 쪽으로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의 기본적인 트렌드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고 저는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지난 7, 8월 달 이후부터 줄곧 시장의 큰 트렌드는 유동성 장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기반은 결국은 뭐예요? 금리가, 그죠? 저금리 기조라는 그 틀 안에서 시장의 이제 흐름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저금리의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왜? 저금리 기조가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의 기반이 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FOMC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작년 2월 달 이전이죠. 이전에 서서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었어요. 그죠?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이전부터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냥 돈을 엄청나게 갖다가 쏟아붓고 찍어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거기다가 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작년 뭐 3, 4월 달에 선제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막 회사채도 사주고 하면서 돈을 막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갖다 뿌려댔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경기가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가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 이전에 유동성 장세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유동성 장세의 기본적인 트렌드하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인상을 한다거나 금리가 이제 이전의 그 기조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의 트렌드에 큰 금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OMC 회의 결과 사실 이제 FOMC 회의에서 공통된 의견은요, 갑작스럽게 뭐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누굽니까? 앨런이죠. 앨런 그다음에 파월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이제 어떤 금융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촉각이 곤두세웠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유동성 장세를 크게 자극할 만한 상황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나타난 어떤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의 단기 변동의 흐름이라는 것이 혹시나 그럼에도 혹시나 파월의 입에서 조금 뭐랄까요 금리의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약간 코멘트가 나오면은 시장은 출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출렁거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흐름에서는요 이 금리 기조의 변화를 이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최근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초에 그냥 갑자기 한 1.2%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금리 상승의 어떤 전조 신호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출렁거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고 오늘 이제 아까 우리가 11시, 12시 구간에서 마켓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약간 선회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것은 결국은 뭐냐? 단편적인 물가 상승 요인은 여러분께서 그냥 도외시해도 돼요. 그냥 안 쳐다봐도 돼요. 최근에 이제 연초에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뭡니까? 뭐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연초에 국채금리 수익률을 크게 올린 어떤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 미국의 고용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주말만 되면은 뭐 주간 실업률, 뭐 청구 건수, 그다음에 뭐 월간 고용 동향, 고용 시장 동향.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고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미국이 실물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고용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막 놀았던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요인, 아주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금리 기조를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근데 기조적으로 금리 상승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고용시장 동향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고용시장 동향이 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결국은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유동성 장세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크게 나타날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시장은 항상 어떤 불확실성을 앞둔 시점에서는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월요일 날 주가가 상승세를 강하게 보인 이후에 어제 오늘 시세 흐름 속에서 약간 흔든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단편적인 어떤 심리적 불안 요인이 뭐 어제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약간 흔들거리면 좋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라는 것이 현재 장세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큰 트렌드,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제가 계속 조정 보일 때마다 이제 명예들의 복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트렌드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유효하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포인트, 유동성 포인트의 변화된 상황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유효한 가운데에서 다만 시장은 뭐냐면 어제 오늘 코스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거죠. 시장이 이제 1월 달 들어서면서 사실은 강하게 시장의 어떤 상승의 흐름을 펼쳤던 그 흐름들이 뭐였습니까? 이른바 전차 군단으로 대변되는 대형주들이 막 시세를 막 크게 끌어올렸죠. 이제 그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이 섹터들에 대한 향후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스토리에 따라서 1월 초 국면 속에서 1월 말까지 이제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이들 시세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힘에 붙인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 최근에 이제 매도의 어떤 러시를 이루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막 이제 포트에 담아놨는데 그 포트에 담아놓은 대형주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중소형주처럼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기관 투자가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연기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자금 운영을 패시브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약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익 실현을 해주는 게 우리 다들 이제 연금,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는 사실 국민연금의 이런 대응이라는 것이 나중을 보면은 그다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그러면서 시장을 공매도는 아니지만은 시장을 약간씩 진정시키는 그런 작용을 최근에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연기금의 그런 그 매도 대응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이제 투신사 쪽에서도 환매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환매가 들어오니까 이제 자꾸 이제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주식을 내다 파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그 매도하는 행진이 주가를 막 눌러내리거나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매도가 아니라 연초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대형주에 대한 어떤 단기 이익 실현 차원의 매도 물량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그것을 큰 뭐랄까요 데미지를 입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받아내는 그 이면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동성의 트렌드가 건재하게 살아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또 시장은 쉬었다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큰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사실은 뭐 기관 투자가들이 한없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에 의한 흔들림이라든지 연기금의 어떤 그런 물량 축소에 따른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매도의 가장 주체 세력이 누구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이라든지 그 투신사, 특히 이제 최근에 금융투자, 증권사죠. 증권사 쪽에서 최근에 이제 샀다 팔았다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그 큰 매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연기금이 그동안에 이제 투자의 어떤 자기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을 한 1% 정도 초과시켰다. 근데 그 1%를 그래서 약간 줄여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연기금제 투자의 전체 자금 규모가 80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1조 원 수준이 약간 1%가 오버됐다라는 얘기는 약 1조 원 정도를 어느 정도는 좀 물량을 덜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판다라는 의미로 접근하지 마세요. 물량 축소를 해야 된다, 비중을.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오늘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표에 나와 있죠.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급기야는 연기금이 한 8조 원 정도까지 누적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거의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약간 물량을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종착역까지 오고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장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낸 거죠. 오늘 뭐 어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밀렸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큰 트렌드의 흐름을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매도 공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뭡니까? 그렇게 크게 밀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시장은 비교적 원활하게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다. 그만큼 유동성의 트렌드는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겁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시장은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 흐름 속에서의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 단연코 주도주 중심주는 누굽니까? 이른바 전차군단,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와 자동차. 왜냐하면 이제 전차군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최근 시장의 어떤 트렌드 수급이 몰리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수급이 몰릴 만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을 주도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긴 가도 너무 1월 달에 급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들이 지금 고공권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기금의 물량을 덜어내는 대응과 투신사 쪽에서 환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뭘 팔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올란 부분들을 팔겠죠. 그죠? 금융투자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은 약간씩의 조정이 나타나는. 그리고 또 이들 종목이 뭐냐면은 결국은 종합주가지수를 이루고 있는 큰 뼈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하루에 40포인트, 5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현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지금은 그런 장세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20포인트, 30포인트, 40포인트 빠지면 엄청난 폭락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형주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30포인트, 40포인트, 50포인트 가지고서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더 보여야 될 것은 그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변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런 전차 군단들의 그 조정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사실은 오늘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인가요? 지난 주인가요? 우리 이제 월요일 날이죠. 마켓 인사이트에서는 그 언택트 대장주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체크를 한번 했는데 결국은 그런 순환매 흐름 속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남석유화학 잘 올라가죠.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얘기는 시장이 너무 많이 나간 쪽에서는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하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트렌드는 유효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목의 흐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까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조정의 흐름을 우리가 크게 겁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 너무 나간 흐름들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딱 종목을 꼽아서 연초부터 투톱이 뭐였습니까? LG전자와 기아차였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요. LG전자를 한번 먼저 보자고요. LG전자가 연초 랠리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1월 달 이후에 이제 한 번씩 치다가 빵 떴어요. 그죠?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데 지금 오늘까지 지금 대체적으로 한 3, 4일 정도 조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연초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오늘 시장의 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요. 전체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 얘기는요. 하락 트렌드에서 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고르는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투톱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하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 흐름 속에서 부품주들은 빠지지만 완성차 쪽에서 기아차는 지금 뚜렷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도 흔들기는 하지만은 뭡니까? 오늘 이제 플러스를 내긴 했지만은 5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쉬었다 또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주목하세요. 그래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숨고르기 조정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LG 이노텍. 그러니까 차트를 좀 잡아줘 보시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야? 5일 이동평균선 하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사실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실은 말입니다. 살짝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숨을 고르는 흐름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뭡니까? 선발주 쪽에서는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디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5일선, 10일선을 안 깨고 있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주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은 조정 들어올 때 사실은 먼저 사야 될 것은 선발주를 먼저 사는 거예요. LG전자, 기아차, 이노텍 종목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I. 얘네들이 1차 선발주. 그러니까 왜 선발주냐? 조정이 들어오는 데서도 제일 강하게 버텨주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격이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 종목들이 뭐예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주식 왜 그래 이러겠지만은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는 지금은 사놓고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봐요. 예. 이 장에 저는 휘날레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칠 거라고 봐요.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런 조정의 흐름이 최근에 보시면은요. 그 조정을 잘 거쳤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한국 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 잘 거쳤다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조정 잘 거쳤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형주들의 경우는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살아있으면은요. 조정을 잘 거치는 시점에서 조금씩 사 모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있잖아요. 이 장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이 유동성 트렌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종목들이 불꽃을 한번 피워줄 것이다.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또 이제 뭡니까? 새롭게 이제 터닝을 하고 있는 종목들. 이번 주 월요일 날 마켓 인사이트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얘네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특히 카카오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카카오 한 4만 원, 5만 원 할 때 이토마토 방송에서 이런 주식, 이런 플랫폼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엄청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 쪽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금호석유, 한국타이어, 대한유화 같은 종목.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은 대형주들이 크게 흔들리니까 IT 소부장 종목들, 얘네들의 경우는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발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먼저 구성하는 거. 특히 이번 조정 들어올 때 그 관점이니까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모두의 좀 약간 최근에 시장의 어떤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약간 길어졌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동성의 파티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과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과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면서도 어제 오늘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뭡니까 1억 주 미만으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보시면은요, 이거는 말입니다. 이 조정이 들어올 때 이렇게 조정 들어오면요, 이거 상투에서 나타나는 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유동성 파티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들, 그러니까 4, 5일 정도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는요, 핵심 주도주 제가 볼 때는 단기 배팅 찬스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어떤 저가 쇼핑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리면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 포인트는요. 앞에도 제가 1군주, 2군주를 분류를 해드렸는데 저가 매수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주,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들, 그러니까 5일선, 11선까지 조정 들어온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타깃이 됩니다. 만도 같은 애들,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최근에 이제 저점 기회를 한 번씩 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11선 기준으로 선발주의 경우는 저가 쇼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유동성의 트렌드는 끝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에 배팅을 하라.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명인들의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변동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의연한 대응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